출석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서영, 네. 그다음에 이유진, 네. 그다음에 임준우, 진기쁨, 네. 김유정, 네. 그다음에 하지헌, 네. 그러면은 교재가 필요하겠군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 교재랑 해서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교재 없는 사람 누구죠? 자,
어쨌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럼 했는데 그 막 많이들 기억이 안 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잘 그게 되는 것 같아서 막 완전 어렵게까지는 뭐 어차피 못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기본 하면서 문제를 좀 약간 난이도를 좀 여러 개로 드리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거 위주로 좀 나가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내가 촬영을 해주든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그렇게 먼저 맞춰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가끔 뭐 테스트나 그런 거 좀 볼 건데 그런 거 보고 좀 맞춰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는 과제입니다. 심심하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앞쪽에 좀 기출 문제 뒀고요. 그다음 뒤쪽에 그냥 문제집에 나오거나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가장 중요했던 건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이제 접속사 이게 중요해요. 접속사 자 요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요. 사칙 연산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덧셈을 언제 쓰는가? 그다음에 곱셈도 있었고, 그다음에 뺄셈도 있었고, 나눗셈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덧셈을 언제 쓰냐라고 했을 때 덧셈 언제 쓴다 그랬죠? 이 고유한 분위기죠. 자, 덧셈은 분류될 때. 섞이지 않을 때 쓴다 그랬어. 섞이지 않을 때, 분류될 때. 그래서 어떤 집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안 섞이면 더한다는 거죠. 안 섞이면 더한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웬만하면 그냥 문제가 안 풀리면 다 분류입니다. 다 분류야. 분류를 잘하는 거. 안 풀리면 한 번에 안 풀리면 그냥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뭐냐면 동시에. 그래서 저번에 그 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끝나면 곱하면 안 끝나면.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뺄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복된 거 빼는 거, 중복된 것을 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사건이네, 여사건. 그러니까 그거였었고, 그다음 나눗셈은 순서 무시라고 순서 무시.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했던 어떤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었냐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열할 때 순열과 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순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5p3 같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이쪽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올 수 있는 게 다섯 개가 있는 거니까 이쪽은 5. 그다음에 안 끝나니까 곱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순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곱셈으로서 뭔가 좀 표현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곱셈만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공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근데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조합 같은 경우는 얘는 NCR입니다. NCR.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끝이야. 뽑기만 하면. 그래서 이쪽은 뭔가 순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순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쪽은 뽑으면 끝이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제 순서는 무시하는 순서 필요 없어. 그래서 이쪽은 얘는 나눗셈이 존재다. 나눗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여기 NPR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까지 결정하는 데에서 순서를 무시하면 되니까 R개를 줄 세우는 만큼을 무시하니까 이쪽은 R팩으로 나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 과정 자체를 좀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5C3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3개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나누기 이만큼의 팩토리를 나누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계산 과정들을 쓰는데 그럼 혹시 얘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표현 가능하니? 그래. 자, 저번에 뭐 클럽 얘기하다가 그죠? 앞벤이라고 앞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모르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NP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CR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N팩 이쪽은 얘는 N 빼기 R팩에다가 R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곱셈 얘기할 때 뭐냐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순서는 어느 것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단 난이도는 다를 수 있다. 난이도는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좀 다를 수 있다. 이쪽까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이거였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면.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쓰는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는 뭔가 약간 나눗셈과 나눗셈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눗셈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지르고 뒤처리다.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좋아하는 수 있니? 7이요? 아 그래요? 좋아하는 수 있니? 9요? 7, 7, 7, 9, 9를 나열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른다는 건 어차피 보이는 게 5개니까 5팩이라고 쳐요. 이렇게 치는 거지. 근데 얘네끼리 줄 세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얘네끼리 줄 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서 순서를 무시할 거기 때문에 같은 거 3개, 2개 있으니까 3팩, 2팩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게 이제 갑포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별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숙제를 냈던 것 중에서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였죠? 그 21번까지였잖아요, 그죠? 21번까지 중에서 너무 어려운 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어려움에서 이제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 말고 나머지 중에서 약간 좀 잘 몰랐던 거 있다거나 좀 다시 풀어보고 싶은 거 있었나요? 그러면은 그 뭐냐 15번이죠. 15번 그걸 좀 봅시다. 15번. 그래서 뭐 사실 보면 기본은 쟤인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응용을 한다고 쳤을 때 응용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배열. 순서가 정해진 배열.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를 딱딱 끊어가지고 어떤 단원별로 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되게 여러 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지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순서 무시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랑 두 번째가 최단거리였어. 최단거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제약 조건이 없을 때, 얘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딱 썼었고, 그다음 제약 조건 없을 때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서 뭔가를 좀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였고, 제약 조건이 있을 때는 그냥 합의 법칙을 쓰는 게 되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스타일로 약간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분류를 분류. 그래서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얘는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도입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을 가지고 직접 세주는 게 좋다라는 걸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약 조건 없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 혹은 위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각각 뭐 A 이런 것들을 B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몇 번씩 있는가를 가지고 그냥 나열하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자 15번을 볼게요. 15번 15번 자 그러니까 PQR 자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 그죠? 8개 픽 이렇게 되죠. 요겁니다. 일렬로 나열한대. 자 이쪽은 P하고 Q하고 R의 개수를 각각 여기가 P 갠 거고요. 이쪽은 Q 갠 거고 이렇게 Q개. 이쪽은 R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1. 그다음 쪽은 P. 여기는 Q. R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8개를 택해 8개. 8개를 택한다. 8개. 자, 8개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얘가 P개, Q개, R개면 다 합하면 몇 개예요? 8개 그죠? 자, 집에 가서 일기 써야겠다. 자, 여기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8 이렇게 써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약간 중복 조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긴 좀 귀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P랑 Q랑 R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차피 딱 보고 한 번에 못 푼다는 거죠. 한 번에 못 풀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얘를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분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주면 좋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가장 생각해 보면 크기별이니까 6. 그 다음에 2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6은 안 되겠고. 그럼 먼저 가장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분류를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사전식 배열 같은 게 좀 약간 편할 거야. 사전식 배열. 큰 거부터. 큰 것부터 먼저 가면 약간 좀 편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4하고 3하고 1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있으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배치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다른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작은 건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Q고 그 다음은 R이니까 결국은 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R의 개수 이쪽이 Q의 개수 이쪽이 P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쨌든 얘도 8개 쟤도 8개니까 8팩이라고 쓰고 이쪽은 5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8팩이라고 쓰고 나누기 4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안 섞이는 거니까 더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류가 된다고 쳤을 때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약간 분류가 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 봅시다. 원순을 넣어죠. 그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보면 그 개념 나와 있는 프린트 있잖아. 그래서 요게 그 뒤쪽에 있어. 뒤쪽에 좀 뒤쪽에. 그래서 그쪽 보시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순을 넣읍시다. 원순열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안 배우고요. 내가 알기로 내가 그 수업 들었을 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밖에 안 배운다고 들었었거든.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원순열을 본다고 쳤을 때 이쪽은 약간 말이 안 돼. 비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따가 이렇게 납치당한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신을 잃었다가 딱 깼어. 그럼 이게 어떤 식인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앞쪽이 칠판이고 뒤쪽이 문이고 저쪽에 시계가 있고 저쪽에 뭐 이상한 스피커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쪽은 컴퓨터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오른쪽, 왼쪽, 위쪽, 앞쪽 해가지고 다 구별이 된다? 근데 원순열은 아예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이런 방식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원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찌그러졌네. 자, 하여튼 이래요. 이런 방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한 4명 있는데, 4명 있고 자리가 이렇게 있고 자리가 이렇게 있고 자리가 이렇게 있고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돼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게 없어. 그러니까 아예 어떤 그런 그 구조가 완벽하게 시메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대칭이야. 그냥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4명이 있대. 그럼 여기 이제 1번 학생이 있고요, 2번 학생이 있고요, 3번 학생이 있고 4번 학생이 있어요. 자, 그럼 원순열의 특징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방법은 2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이 2가지. 관점이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는 뭐냐면 곱셈의 관점이에요. 곱셈의 관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쪽은 나눗셈의 관점이 있어. 나눗셈의 관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얘야. 만약에 1번이 이 자리에 앉을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1가지입니다. 왜 1가지일까? 돌려도 똑같다라는 것도 맞을 수 있고요. 그럼 그건 약간 나눗셈의 관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약간 그 중국집, 이렇게 너무 그런가? 요즘은 중국집이라고 하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 중국집 같은데 좀 고급스러운 데 가면 이렇게 막 그 요리 돌아가는 거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앉든 어딘가 앉았네야. 그냥 어딘가 앉았네야. 자, 이런 거라니까? 그럼 봐봐. 1번이 여기에 앉든 여기 앉든 저기 앉든 저기 앉든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아, 그래? 좀 1살 친구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네? 너 좋아하는 연예인 없었나? 아, 나 따위게 알려줄 줄 알았죠, 그죠? 아, 그런 거지? 너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엔하이픈? 그래요. 엔하이픈 있어요. 이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어딘가 가는 순간 빛이 쫙 나오는 거야. 야! 하면서 그죠? 그럼 당연히 뭐냐면 엔하이픈의 건너편. 이런 거죠, 그죠? 엔하이픈의 오른쪽. 누군가 오른쪽과 왼쪽이 좀 누가 더 괜찮은 게 있었잖아. 예전에 물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나는 요즘 거울을 안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누가 나한테 오른쪽이 차라리 더 낫다 그랬거든요. 아니야 그죠? 어차피 그래봤자 그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지. 얘가 이쪽에 오는 순간 기준이 생긴다는 거야. 오른쪽 옆통수, 왼쪽 옆통수, 여기 앞에 정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아무나 누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기준이 처음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말했죠. 선생님 2번이 먼저 오는 것도 따로 세줘야 되지 않나요? 곱셈에서 순서는 어느 것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난이도가 다를 뿐. 그러니까 물론 얘는 난이도도 안 달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1이라고 하고 나머지 3명은 이제 오른쪽, 왼쪽, 건너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머지는 직순열처럼, 그냥 일반적인 순열처럼 생각해서 줄 세우는 건 어차피 그냥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거니까 1까지 곱하면 되니까 그냥 곱하기 300개 없어. 이런 식이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n개가 있어. n개가 있었다고 하면 이쪽은 n-1팩이라고 쓰는 건데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는 거죠. 돼요? 그걸 아는 거야, 그냥 요렇게. 그래서 n-1팩으로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형태 자체가 처음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기준을 잡는 게 1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줄 세우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2번이 내가 들어와도 이렇게 2번이 여기 있으면 여기도 기피하고 싶고 저기도 기피하고 싶고 저긴 더 싫고 막 눈을 보기 너무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방식이 되는데, 나눗셈의 관점 얘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비슷한 거야. 지르세요. 질러면 되지. 그럼 아까 그 중국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야, 너는 중국집 가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뭐야? 만두요. 만두예요? 막 샤오롱 바오 뭐 이런 건가? 아 그래요? 아 그래, 만두. 너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어요? 짜장면이에요? 클래식한데 짜장면은? 요즘 짜장면이라고 해도 되죠 그냥. 아 그지? 아 그래. 나 때는 무조건 이거야. 심지어 수능에도 나왔거든요. 너는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짬뽕이야. 그래요? 너는 뭐지? 잡채밥이요? 아,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아저씨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아, 괜찮아요. 그죠? 맛있긴 해. 근데 난 잘 못 먹긴 하더라. 잡채밥. 그래서 이런 거야.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만두, 그다음에 짜장면, 그다음에 짬뽕, 그다음에 잡채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우는 거는 아 잘못했다. 씨. 아씨, 다 써야 되네. 자, 그럼 그다음에 여기 만두, 그다음 여기 짬뽕, 여기 짜장, 여기 잡채밥이 오는 거나 똑같은 거란 얘기야. 왜? 만두 왼쪽에 짬뽕, 만두 오른쪽에 잡채밥, 만두 건너편에 짜장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만두 왼쪽에 짬뽕, 만두 오른쪽에 잡채밥, 만두 건너편에 짜장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같은 것이 항상 4개씩 생긴다는 거. 4개씩. 4개씩 생겨요. 그러니까 얘를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미켈란젤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여기 4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4로 나눠주시면 이게 나눗셈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순서를 무시한다. 무시. 순서 무시. 그래서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n팩 나누기 n이 되는 거죠. 이게 나눗셈의 관점이야. 그럼 이게 문제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서 뭐가 더 쉬운 게 있어요. 자, 그럼 잠깐 좀 볼게요. 어떤 걸 좀 보냐면 그런 거 있죠. 29번이죠. 29번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걔보다 조금 더 확실한 건 아니다. 이거부터 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29. 자, 그러니까 7개 원이 있대요. 7개 원이 있고 그러면은 6개가 이제 겉에 이제 이렇게 6개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딱 써 가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 잘 그리는 애들이랑 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야. 걔네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그린 건 아닌데 하여튼 미안합니다. 그죠? 자,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눗셈 관점으로 간다. 8팩 이렇게 빼야 됩니다. 아 8팩이랬네. 미쳤나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7팩 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돌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을 또 보면 여기서 이제 6번 이쪽으로 와서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 거랑 결국은 같은 거야. 그럼 그런 게 몇 개 있을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나누기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야. 아마 얘랑 똑같은 거. 이게 나눗셈의 관점이라고 보면 당연히 그러겠지. 가운데 올 거나 잡아야 70.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5월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원순열이니까 나머지 6개를 원순열로 돌리면 되니까 이쪽은 5-2호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야. 되니? 아니 6개 원순열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거잖아. 7C1 곱하기 1 곱하기 얘는 6 마이너스 1팩 이렇게. 이건 이거야. 7개 중에 하나를 여기 오를 걸 고르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쪽은 원순열처럼 생각해서 뭔가를 좀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관점의 차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근히 나눗셈의 관점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곱셈의 관점이 좀 더 간단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다행인 건 요즘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냥 뭐 크게 별건 없어.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28번을 좀 볼까? 28번. 뭐 얘는 뭐 별건 없긴 합니다. 28번 뭐 이런 것들. 자
뭐 하여튼 별거 없지 뭐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의자가 있대요. 자, 이 6개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의자에 적혀있는 수압이 11이 되지 않대. 아니 그러면 뭐 이거밖에 없네. 5, 6은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냥 맨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서 고1 때 배웠던 것에서 나오는 건 이웃하지 말라, 이웃하지 말라. 이웃하지 말라는 제발 이웃해도 되는 것 먼저 배워라.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하시면 돼요. 그럼 아니 1부터 4까지 나열하면 되지. 원수열이잖아. 그냥 대놓고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 원수열이니까 그냥 3팩 쓰면 되죠. 4개를 원에다 배열하는 거. 그럼 그렇게 되면 그림을 간단하게는 그냥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아마 이것까지 꼼꼼하게 막 되게 따지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약간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마지막 MBTI인가? 그게 뭐였더라? J인가? P랑? 이거 맞나? 너 P예요? 그 계획이 없는 거잖아. 그죠? 무계획. 그치? 아 다행이다. 아니 이게 꼼꼼하신 분들은 선생님 이거 6개인데? 그럼 자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네 맘대로 이따위로 해요? 아 나도 알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리 배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결국은 여기서 이걸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2개를 끼워 넣어. 그럼 약간 이게 삐꾸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맨 마지막에 막 간격 조정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배치부터 먼저 배치 후 마지막에 간격 조정하면 되니까 제발 배치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배치를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스르륵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선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먼저 배치한 다음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좀 애매해져요. 풀 때. 물론 뭐 엄청나게 그거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먼저 배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배치를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격을 조정해서 딱 하면 되는 거니까 뭐 5와 열을 맞춘다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우선은 이게 3팩이 요 4개를 먼저 나열하는 거고 그럼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남은 5번하고 6번은 요 사이에 들어가면 절대 이웃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원순열일 때는 원래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으면 자리가 5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직순열이면 5개가 생기거든요. 근데 원순열은 4개밖에 안 생겨요. 뭐 굳이 뭐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기 3팩이 없어. 이렇게 3팩 쓰시고 그다음 이제 그 뒤쪽에 오는 거는 뭐냐면 자리가 4개 있으니까 5번이 갈 수 있는 거 4자리 6번이 갈 수 있는 거 3자리. 그럼 선생님 왜 5번하고 6번을 차별하나요? 그럼 6번을 먼저 해도 상관없다니까? 곱셈은 어느 건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지. 애들이 생각보다 그거에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5번이 먼저건 6번이 먼저건 그건 알바노라는 거야. 약간 그리고 그냥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단 얘는 이웃하는 대상이 지금 2명이다. 2개거든요. 그럼 이게 이웃하는 대상이 2개일 때는 뭐냐면 여사건도 가능하다. 여사건 가능. 2개면 가능해. 2개면. 근데 굳이 그거를 뭐 해가지고 뭐 굳이 써야 될 그 이유 필요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뭐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좀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좀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좀 간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옛날 건데 이게 차라리 좀 지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 예를 들게. 자,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 부부 한 쌍을 포함한 몇 명으로 할까? 6명? 6명. 6명. 여기가 이제 원탁이 안 들어. 원탁이 안 들어.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부모가 마주 보도록. 부모가 마주 보도록. 얘를 좀 가져가 보세요. 조금 부모가 마주 보도록. 그럼 봐봐. 제약 조건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지 않니?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봐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 물론 둘 다 좋겠지만 누가 더 좋아요? 아, 그것도 너 따위가 알려줬다 텐가? 아, 그 인정, 그죠? 자, 그건 뭐 크게 상관없긴 하겠지만, 아, 그래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그래?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6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누가 먼저 오든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빠가 좋다 그랬으니까 아빠를 먼저 보내도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돼요? 이거야. 자, 그럼 아빠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한 가지라. 돼요? 아빠가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쪽에 아니 원을 어떻게 해야지 6개지?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딱 돼. 이렇게 딱 돼. 그럼 아빠가 오는 거, 부 쪽이 오는 게 여기 어디 앉든 한 가지다. 어디 앉든 한 가지. 어디 앉든 한 가지 거죠. 그럼 어머니가 오는 거는 무조건 어디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버지의 건너편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여기도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뭐? 나머지 떨거지는 이 맘대로 하세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몰랐으면, 그러니까 얘는 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몰랐으면 진짜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았으면 역시 난 천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6개가 이렇게 있어요. 6개가 이렇게 있어. 자, 이번에는 자 부부 동반 모임이야. 부부 동반. 부부가 세 쌍이래. 세 쌍. 너 좋아하는 나라 있니? 우리나라 빼고. 미국. 양키? 자, 미국. 넌 좋아하는 나라 있어요? 아, 그것도 나한테 알려줄 줄 아는 거지. 아, 그래요? 자, 그지? 아, 너 좋아하는 나라 있니? 그래. 나도 우리나라 좋아해. 그죠? 자, 너 좋아하는 나라 있어요? 자, 나라가 없어? 아, 물론 나도 우리나라 빼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좋아하는 나라 있니? 일본? 아, 그래요? 일본 애들이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욕을 못 하겠네. 자, 가끔 봐. 왜냐면 이번에 그 일본으로 막 그 미팅하러 갔거든. 그런 미팅 말고 비즈니스 미팅 있잖아. 그런 거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한테 기물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더니 거의 약간 뭐지? 나 우리나라 그 야구하는 거를 걔한테 알았어요. 막 결과 계속 막 그 보고하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자, 하여튼 결승 같이 가자 그랬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자, 봐봐. 그럼 여기서 한국 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부부가 있고, 그다음 일본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한미일이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별건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준을 잡는 게 너네가 그렇게 막 되게 그거 한 것 같아. 보면 내가 말했죠. 곱셈은 순서는 어느 거부터 해도 상관없으니까 한국, 미국, 일본 중에 아무나 먼저 오라는 거지. 돼요? 너 미국 좋아한다 그랬나? 그죠? 그럼 미국 먼저 갑시다. 그럼 미국 1, 미국 2, 일본 1, 일본 2. 좀 그런가? 이렇게 하자. 그럼 헷갈려. 1, 2 이렇게 하자. 그럼 봐봐. 야, 미국이 여기서 첫 번째 애가 오는 거는 방법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는 거지. 그럼 여기 미 1을 보자. 그럼 미 2가 가는 방법은 무조건 얘는 몇 가지일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 올 수 있어. 뭐냐면 부부끼리 마주 보고 이렇게. 그럼 여기도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래서 미국은 끝났어요. 미 2는 끝났어요 이제. 그다음에 만약에 뭐 이제 일본이 온다. 뭐 어떤 거 먼저도 상관없다 그랬다니까. 자, 그럼 봐봐. 일본의 그 1번이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제 몇 가지야? 4가지야. 돼요? 그거 그렇다는 거지. 그럼 여긴 4가지가 된다? 그럼 뭐 일본이 뭐 여기 왔어. 그럼 일본 2번은 마주 보는데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긴 일본 두 번째로 딱 간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 한국이 오는 거는 2개 중에 하니까 2 곱하기 1.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셈만 잘해도 된다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봐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약간 아까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포켓몬스터가 나오더라고. 파일인가? 걔를 뭐 도와주는 그게 나오긴 하던데. 하여튼 그래요. 자,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몬스터볼이 나오길래 이렇게 한번 해봤어. 자, 5개 색을 색칠하는 방법수 몇 개일까? 5팩 나누기 4. 돼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혹은 5 여기 오는 거 하나. 그 다음 곱하기 나머지 4개를 가지고 원수를 때리니까 3팩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원순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건데 근데 나오는 게 원순열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요것만 하고 좀 그거 해보겠습니다. 자, 다각순열. 다각순열. 이것도 하여튼 해보면 돼요. 자, 다각순열. 그래서 요것만 잘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어요. 다각순열.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정리하면서 간다고 생각해요. 정리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내가 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줄게. 그거는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빠르게 좀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 정리하면서 간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제 원순열은 있잖아. 원순열은 이게 대칭성이 완벽해가지고 얘는 기준점이 한 개인 거야. 그래서 n-1팩이거든요. 그럼 다각순열의 경우는 기준점을 몇 개를 찾는 기준점이 몇 개인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점 찾기부터 시작해요.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설정해야 돼. 설정. 기준점이 몇 개인지를 설정하는 것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열. 나머지 그냥 순열로 겠지.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정사각형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외울 건 아니야. 왜냐면 외워봤자 왜냐면 숫자가 다르게 나오면 의미 없어. 만약 이렇게 있었다. 그럼 똑같은데? 굳이 말하면 이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변이 4개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때리고 나눠주는 거죠. 이게 곱셈의 관점, 이게 나눗셈의 관점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점이 굳이 말하면 1 곱하기 3팩이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만약에 정사각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 2개, 여기 2자리, 여기 2자리, 여기 2자리라고 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번에는 기준점이 이쪽이 여기 오는 거랑 기준점이 이쪽에 오는 거랑 얘는 2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2개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은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1번이 오는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럼 사실 여기서 이게 어떤 그 모서리가 있으면 그쪽에 오른쪽이니까 어떤 모서리의 오른쪽이면 이쪽에 1번 오는 거나 여기 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오는 거랑 같은 거는 이쪽에 여기 1번이 되는 거야. 그럼 기준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서리에 오른쪽에 있을 것인가 왼쪽에 있을 것인가로 나눠질 거기 때문에 이가 되는 거죠. 그거라는 거야. 기준점이 2가지인 거지. 어떤 모서리에 있을 때 돌아가면 똑같지만 아무리 돌아가도 어떤 모서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것인가 왼쪽에 있을 것인가이기 때문에 2 곱하기야. 그럼 만약에 1번이 여기 왔어. 그럼 남은 거는 7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7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저는 이게 귀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 이꼴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니까 8팩을 때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지. 여기 1번, 2번 오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 1번, 2번 여기 1번, 2번 오는 거 여기 1번, 2번 오는 거 여기 1번, 2번 오는 게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같은 게 4가지가 있다.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맨날 강조하는 건 곱셈의 형태만 강조를 하시더라고 선생님들이. 근데 이런 것도 할 줄 알면 돼요. 몰라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그냥 어떤 걸로 가든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1, 2 오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여기 1, 2 오는 거랑 1, 2랑 여기 1, 2랑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모든 경우마다 같은 게 4가지씩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순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일정 횟수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매 경우의 수마다 같은 상황이 일정 개수씩 반복될 때, 일정 개수씩 반복될 때 반복. 얘를 무시해줘.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사각형입니다. 두 번째 직사각형. 이거 쓱쓱쓱쓱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뭐 3개 두시고요. 여기 2개 이렇게 두시고 여기 3개 이렇게 두시고 여기 2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나눗셈 관점 한번 나눗셈 관점? 그럼 나눗셈은 지르면 돼요. 나 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못 지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10개니까 10획으로 지르세요. 뭘로 나누면 될지 아는 사람인데 혹시 속으로 너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겠죠, 그죠? 봐봐, 대칭이 되는 걸 찾으시면.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 거랑 이쪽에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 거랑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그 나눗셈의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걸 그은 게 괜히 그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대칭되는 변이 이쪽에 있는 거랑 여기 얘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근데 얘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대칭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나눠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 거랑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 거랑 완벽하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귀찮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기준점은 1번이 여기 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 구석인 거죠. 2번이 여기 넓은 데 가운데, 그다음 이쪽은 여기 이렇게 이쪽 모서 이렇게. 여기 4번, 여기 1번, 여기 1번. 1번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 근데 얘랑 대칭이고요. 쟤랑 대칭이고 쟤랑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구별되는 기준점은 5개죠. 구별되는 기준점 5개. 그러니까 이 자리. 그러면은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겹치는 건 안 쓰니까 얘도 얘랑 똑같은 거고 얘도 얘랑 같은 거고 쟤도 쟤랑 같은 거고 쟤도 쟤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는 기준점은 여기 앉아 있는 거 저기에서 5가지가 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어디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눗셈의 관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의 관점을 좀 적절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삼각형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자, 쓰리각형 이렇게 쓱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저렇게 그럼 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는 3개가 있네. 1, 2, 3 오는 거나 1, 2, 3 오는 거나 1, 2, 3 오는 게 같으니까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 한 번에 끝내는 게 편할 것 같긴 해. 자, 이거 이퀄. 그러면은 기준점으로 따지면 여기 1번 오는 거, 여기 1번 오는 거, 여기 1번 오는 거 3가지죠. 3 곱하기 남은 거 8개니까 8팩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각순열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좀 생각해 주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용은 된 것 같고, 좀 쉬었다가 문제를 한두 개만 좀 더 풀어볼게요. 한두 개만 더 풀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복 순열로. 그래서 넘어가고 시간 봐서 앞에 배운 여러 가지 순열을 좀 테스트를 보든가 아니면은 그냥 중복 조합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아마 중복 조합으로 굳이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냥 테스트 딴 거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상담 못했던 친구들 좀 상담하고 그다음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다음 방은 또 교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할 테니까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